안녕하십니까. 숭실사이버대학교 한국어교육학과의 장정용 교수입니다. 자, 오늘은 영어 수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한 중급 이상, 그러니까 초급은 좀 어렵지만 중급 이상이죠. 한 3급부터는 저희가 영어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물론 꼭 하는 건 아니지만 저희가 한국어 교재로만 이렇게 수업을 대부분 하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다양한 매체를 통한 또 수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중급 이상이 되면 한 학기에 한 번 정도는 그러니까 하루를 이제 영화 수업 날짜를 잡죠. 그래서 영화 수업을 진행합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어떤 좀 새로운 어떤 그런 어떤 매체를 통해서 또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화 수업은 단순히 그냥 영화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영화를 보기 전에 이제 어떤 준비를 해야 되겠죠. 나오는 어떤 영화에 나오는 어떤 어휘라든지 표현이나 문법 이런 것들을 좀 알려주고 영화의 어떤 줄거리라든지 또 어떤 그 주인공들 그런 역들이 있잖아요. 역할. 그런 소개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영화를 보고, 영화를 또 본 후에 어떤 이제 활동, 뭐 쓰기도 하고요. 또 질문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중요한 것은 이제 영화를 잘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 학생의 수준에 맞고 학생들이 좀 관심 있는 어떤 내용으로 영화를 선정해야 되는데, 근데 막상 또 이렇게 영화를 찾으려고 하면 또 마땅한 영화가 또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화가 너무 폭력적이거나 자극적이고 또 어떤 그 어휘 선택에서 조금 학생들한테 좀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것들은 이제 배제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이렇게 고르다 보면 사실 또 이렇게 쉽지 않은데 저희가 그래서 어떤 학생들에게 맞는 그 영화를 잘 선정해서 영화 수업을 하면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자, 오늘 샘플 하나 보여드리겠는데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영화가 나의 특별한 형제고요. 그래서, 자, 이것은 뭐 중급 이상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포스터를 보여주고요. 수업 자료를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나의 특별한 형제, 그리고 이제 평가도 나왔고, 이제 이 영화가 언제 개봉되는지, 그 다음에 감독이 누구인지, 출연 배우가 누구인지, 이런 것도 이제 간단하게 소개하고요. 그 다음에 줄거리, 이것도 이제 학생들한테 이제 어떤 핵심적인 내용을 좀 간단하게 소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똑똑하지만 동생, 동구가 없으면 아무 데도 못 가는 형세야. 뛰어난 수영 실력을 갖췄지만 형세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동생, 동구. 두 사람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20년 동안 한 가족처럼 살아온 특별한 형제다. 그러던 어느 날 형제들이 살고 있던 책임의 집을 운영한 신부님이 돌아가시고 모든 지원금이 끊기면서 각각 다른 장애를 가진 두 사람은 헤어져야 할 상황에 처한다. 세아는 책임의 집을 지키고 동구와 헤어지지 않기 위해 구청 수영장 아르바이트생인 미연에게 수영 선생님이 되어달라고 하고 동구를 수영대회에 참가시켜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데 성공한다. 헤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희망을 본 것도 잠시 두 사람에게 예상하지 못한 사람이 나타나면서 형제는 새로운 위기를 겪게 되는데 그래서 어떤 뭐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소개는 할 수 없겠죠. 학생들에게.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지는지 이런 것들 간략하게 제시를 해 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 어떤 그 주인공이죠. 주인공 그다음에 그 나오는 사람들을 이제 간단하게 또 이렇게 소개를 해 줘야 됩니다. 사진과 같이. 그래서 여기에는 형, 강세하, 여기고 신하균, 그래서 지체장애인으로 목 아래는 운동 기능과 감각 기능을 잃어서 스스로 움직일 수 없어 휠체어를 타고 다닌다. 보육원에서 만난 동구가 세아의 손과 발이 되어줬다. 박신부가 죽은 후 동구와 함께 자립하려고 할 때 동구 엄마가 갑자기 나타나면서 혀지 위기에 처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소개할 때도, 좀 어휘도 좀 학생들이 알 수 있는 어휘로 그것을 좀 이렇게 바꿔서 제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급은 좀 어렵고요. 한 중급 이상, 뭐 3급, 4급, 아니면 고급에서 영어 수업을 해야 학생들이 좀 제대로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생 박동구요. 그래서 이광수 지적장애인으로 세아보다 3살 어리지만 지능은 5살 정도이다. 글을 쓰고 읽을 줄 모르는 동굴 위에 세아가 머리 역할을 해줬다. 뛰어난 수영 실력을 가지고 있지만 어릴 때 엄마가 수영장에 버리고 간 기억 때문에 힘들어한다. 그 다음에 또 여기 아래 취업준비생 수영강사 아르바이트 남미현역 이송. 그래서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으로 수영장에서 수영강사로 아르바이트 하다가 형제를 만났다. 세아의 부탁으로 동구의 수영 코치를 하면서 친해지게 되었다. 그래서 소개할 때는 뭐 이렇게 이거는 이제 간단하게 소개하는 거니까요. 이렇게 자세하게 이렇게 소개 안 하고 또 이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이제 어차피 영화를 볼 거니까. 그렇지만 이제 이런 거 소개 안 하고 그냥 보게 되면 영화를 이해하는데 조금 학생들이 조금 이렇게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요. 또 잘 이렇게 이해를 못할 수 있으니까 미리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는 정도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인공은 아니지만 중요한 사람, 조연이죠. 그래서 박신부, 권혜요, 세호와 동구 같은 장애인을 보호하는 보육원 운영에 왔다. 그 다음에 정순, 길혜연, 어릴 때 수영장에 동굴을 버렸다. 수영대회 영상을 보고 다시 동굴을 찾아온 동구의 친엄마. 예, 그래서 어떤 그 좀 TV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는 어떤 그 배우들의 그런 역을 좀 이렇게 사진과 같이 소개해주면 학생들이 영화를 보면서 사진을 봤기 때문에 좀 이해를 잘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송주사, 박철민, 구청 사회복지사, 박신부가 죽고 보육원은 문을 닫은 후 형제 잠시 같이 살면서 자립하도록 도와준다. 그 다음에 육선생, 김경남, 세아가 잠깐 머무르는 시설에서 세아를 돕는 선생님. 이렇게 이제 어떤 그 줄거리와 어떤 그 역할을 맡는 그 사람들을 간단하게 이렇게 소개를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저희가 또 중요한 것이 이제 영화 속에 나오는 중요한 단어들이죠. 그래서 단어들을 다 다룰 수는 없지만 그래도 자주 나오는 것, 또 영화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어떤 어휘들, 그런 것들은 좀 이렇게 소개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체장애인, 뭐 지적장애, 보육원, 사회복지사, 필사하다, 자립하다, 수발을 들다, 후견인, 이런 단어들은 학생들한테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영화를 보기 전에 이것이 영화 보기 전 활동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다 영화 보기 전 활동이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영화 수업을 하게 되면 이제 하루 4시간을 다 이렇게 저희가 시간 투자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한두 시간 해서는 안 되고요. 영화만 해도 벌써 2시간 다 되기 때문에 1시간 반, 2시간. 그래서 또 영화 보기 전에 활동도 있고 영화 본 후에 활동도 있기 때문에 하루 4시간 수업을 다 할애를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영화 보기 전에 영화 내용을 추측해 보세요. 그래서 사진을 보고 이제 추측하는 거죠. 이 세 사람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그래서 영화 내용과 달라도 일단은 사진 보고 추측하는 겁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이 영화를 보면서 이 장면이 나왔을 때 자기가 생각한 거랑 맞는지 틀리는지 이런 것도 이렇게 느낄 수 있으니까 영화 보는 재미가 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사진 보고 이날은 두 사람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당연히 추측할 때는 잘 이렇게 예측하기가 어렵죠. 그렇지만 그냥 단순하게 아무 얘기나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또 영화 보기 전에 이렇게 한번 해보면 활동으로서 좋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영화를 보면서 이제 그냥 막연히 보는 것이 아니라 질문을 먼저 보고 나서 이 질문에 해당되는 그런 영화 부분이 나올 때는 그것을 학생들이 체크해서 쓸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더 집중도 있게 영화를 감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영화를 보면서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미리 영화 보기 전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이해를 시키고 보여주고 영화 보면서 이 질문에 대한 그 장면들을 찾을 수 있게 해야 학생들 더 집중해서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영화에 왜 이런 제목, 나의 특별 형제가 붙여졌을까요? 그 다음에 2번, 자, 가장 기억에 남는 대사나 장면이 있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3번, 전체적인 느낌이 어땠습니까? 좋았던 점과 아쉬웠던 점 무엇입니까? 그래서 이런 어떤 학생들이 해야 될 어떤 그 과제죠. 이것을 미리 주고 학생들이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이 과제를 생각하면서 보게 하면 학생들이 더 영화에 대한 집중도가 많이 올라가죠. 또 몰입도도 올라가고요. 그래서 이렇게 영화 보면서 뭘 해야 될지를 미리 과제를 주고 학생들은 과제 수행을 할 수 있게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영화를 보고 나서, 뭐 또 여러 가지 영화와 관련된 얘기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학생들에게 쓰기 과제 줄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날은 어렵고요. 이제 며칠 시간을 주고 써오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영화 감상문, 그래서 400자 이상이라든지 이렇게 영화 감상문을 주어서 그것을 또 평가에 반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것들은 또 평가에 반영해야 학생들이 열심히 하거든요. 그냥 써오라 하면 또 안 써오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쓰기 점수 뭐 10점에 포함된다. 이렇게 감상문 이것을 이렇게 평가에 반영을 해야 학생들이 또 열심히 그런 쓰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어떤 영화 수업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영화 수업은 중급 이상에서 해야 되고요. 그래서 뭐, 고급에서 하면 더 좋고, 근데 중급도 할 수 있습니다. 영화의 어떤 내용에 따라서. 그래서 영화 수업을 할 때는 영화 보기 전에 활동으로서 어떤 그 영화에 대한 어떤 간략적인 소개, 줄거리라든지 어떤 역할이라든지 어휘라든지 이런 것들 소개하고, 그 다음에 영화를 볼 때는 또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해야 될 과제를 미리 주고 그것을 수행할 수 있게 하시면 학생들 더 영화를 집중해서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영화가 끝난 후에는 영화와 관련된 내용을 조금 더 추가 확대된 어떤 그런 질문이라든지 그런 어떤 활동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쓰기 과제를 줘서 감상문을 써서 그것을 평가에 한 쓰기 10점 정도 반영하면 학생들이 또 열심히 쓰겠습니다. 그래서 영화 이렇게 활동을 영화 보기 전 활동, 영화 보기 활동, 영화 보기 본 후 활동 이렇게 3단계로 구분해서 영어 수업을 한 학기 한 번 정도 하면 학생들이 더 이렇게 어떤 한국어 수업에 대한 그런 어떤 흥미 유발, 동기부여가 되니까 선생님들께서도 중급 이상의 학생들에게는 영어 수업을 한번 이렇게 고려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은 영화 수업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도 다양한 매체를 통한 수업을 하시면 학생들이 더 흥미롭게 한국어를 공부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